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3강이었죠. 4강은 이제 교과서인데 교과서에 108페이지, 108에서 이제 109페이지 내용인데 일단 1번 보세요. 1번. 지구 표면에 무게가 1N인 사과가 놓여있다.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에 여러분 지구의 표면에 1N짜리가 1N 이게 무게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이제 지구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구도 얘를 이렇게 떠받치는 거야. 1N 똑같이 1N으로. 그러니까 1N을 누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1N으로 지구를 여기 잡아당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겨. 그럼 지구도 사과를 잡아당긴 거지. 그러니까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겨. 그럼 지구도 사과를 이렇게 잡아당겨. 그 힘의 크기는 1N이면 같은 1N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힘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답보다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해. 그리고 크기가 같아. 크기 같다. 힘은 쌍으로 존재하고 크기 같다. 사과가 지구를 1로 잡아당기면 지구도 사과를 1로 잡아당기는데 누구만 끌려가? 사과만 끌려가. 질량이 작기 때문이야. 이 얘기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1번 문제 이렇게 좀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2번은 수업 시간 했습니다. 2번 했는데 2번은 일단은 뭘 구해야 돼? 구간 속도를 구하고 여기에서 구간 속도를 구한 다음에 속도 차이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눠줘야죠. 시간으로 나눈다. 그래야지만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5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했고. 자, 세 번째.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하고 B 보면은 이걸 탁 치게 되면은 A는 그대로 떨어지고 B는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는 그대로 떨어지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물선 떨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A나 B나 같은 이제 질량을 가진 녀석이라고 봤을 때 A나 B나 뭐가 같냐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 게 같아.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가속도,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야. 동일하게 이제 어차피 같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가속도로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수직 방향밖에 없지만 얘는 뭐가 있어? 수평 방향. 얘는 수평 방향이 있고 얘는 수직 방향이 있는데 수직 방향은 이거랑 똑같아.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얘는 뭐야? 얘는 등속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생각할 때 이게 포물선 운동하는 B를 생각할 때는 수직 방향도 생각해야 되지만 수평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보면 되는데 같은 거 뭐냐?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는 같죠. 떨어질 때.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같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이제 중력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바닥에서 운동한 거리. 하지만 운동한 거리 얘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얘는 운동한 거리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가 더 길죠. 얘가 더 크죠. 운동한 거리는 얘가 큰 거야. 라는 거까지 보시면 돼요. 4번 문제. 질량이 큰 물체에서 중력을 크게 받지만 물체를 자연낙하시켜서 가속의 크기는 질량이 똑같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거. 왜 같냐라는 거지. 이거는 바로 이건 뭐냐면 이제 만유인력하고 중력이 같잖아요.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만유인력은 R 제곱분의 G 스몰 m 라지 m이야. 중력은 mg야. 중력은 mg.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라지 m은 지구야, 지구. 이 스몰 m은 지구 위에 어떤 물체야. 물체. 이거는 어떤 물체의 g를 곱한 게 중력이잖아. 물체의 g를 곱한 게 이제 요게 중력값이고 요건 만유인력인 거고 만유인력과 중력이 이제 같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는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같다라고 봅시다. 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혹시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화를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그런데 같다라고 보고 여기서 요 물체 요 스몰 m은 날아가잖아. g는 뭐야? g는 r 제곱분의 g 이거잖아. 이게 얼마? 이게
9.8. 우린 대략 이거를 10으로 간주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긴 지구의 질량이야. 이건 지구의 질량, 요거는 이제 상수, 만일력 상수. 이거는 그 물체까지의 거리야. 여기에 그 물체, 이 물체, 해당되는 물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질량 라지 m이 있고 이 물체가 요런 물체나 이따시한 물체, 이 물체는 어차피 스몰 m이잖아. 스몰 m. 스몰 m1, 스몰 m2라고 할게. 이 물체 질량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이 g를 결정하는 값은 지구의 질량이 중요한 거야. 이 물체는 어차피 m1이나 m2나 거기거든. 작은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시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얘나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라지 m이 중요해. 라지 m이 중요하고 이 거리하고 라지 m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거리하고 이제 라지 m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실험됐잖아. 어떤 책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물체를 떨어뜨려 거의 같은 시간에 바닥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질량과 관계로 똑같이 떨어진 까닭은 바로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이야. 질량이 이렇게 소고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해당되는 물체 질량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5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보면 C부터 해가지고 A, B. A는 앞에 떨어지고 B는 뒤에 떨어지고 C는 한 바퀴 이제 도는 거죠. 공을 발사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당연히 크겠죠. 운동하는 동안 작용한 중력은 A가 B보다. 중력은 어떻죠? 서로 같죠. 운동하는 동안 C에는 중력이 중력 계속 작용하죠. 중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니까. 틀렸고, 리얼 볼게.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세 공 모두 같다. 중력 가속도는 9.8, 10으로 같죠. 같아. 다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이 높이에서 이 수평 방향으로 세게 미느냐에 따라서 앞에 떨어지거나 이제 좀 더 떨어지거나 아니 한 바퀴 돌거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러니까 출발 속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에 따라서 앞에 떨어지냐 뒤에 떨어지냐. 출발하고 나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으로 일정하죠. 중력으로 일정하다라는 부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6번. 질량이 400g인 축구공이 15m/s의 속력을 운동하게 돼. 이 축구공과 같은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운동량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 거죠. 엄청 쉬운 문제지. 400 운동량 P는 뭐야? P는 mv잖아. mv. 질량 곱하기 속도인 거잖아. 400이니까 400을 킬로그램 바꿔서 합시다. 400g은 얘는 0.4 킬로그램. 15m/s 0.4 킬로그램 곱하기 15m/s mv잖아. 이 얼마입니까? 6이네. 6이죠. 6 킬로그램 m/s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가 150g일 때 얘가 똑같이 6 킬로그램 m/s 얘가 150g이에요. 150g은 0.15죠. 15 곱하기 v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입니까? 얘를 계산하면 얘는 40이네. 40 맞죠? v는 40. 그래서 v는 40m/s다. 그죠? 얘가 4가 되면은 0.6이잖아. 40대야 6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뭐니? 이 400g짜리, 요 400g짜리는 요 정도의 속도인데 150g짜리, 얘가 0.2, 150g짜리는 요 정도로 이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질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7번은 풀어보세요. 7번은 풀어보시고, 이건 관성에 대한 거니까.
8번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8번하고 이제 9번만 좀 풀면 될 것 같은데 8번은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 2kg짜리가 힘 F를 받아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대. 2kg짜리가 이렇게 2kg짜리가 F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래프가 있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얘가 운동량은 10인 거고요. 이렇게 얘가 이제 5세크인 거죠. 5세크일 때 대략 이제 10인 거잖아. 맞죠? 자,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이냐? 정지해 있던 게 보세요. 정지해 있던 게 얼마 운동량이 10이 됐어. 10. 운동량의 변화량은 10이야. 10. 맞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10이야. 10. 또 적을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충격량. 운동량은 10이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충격량 I는 F 곱하기 이제 T잖아요. FT잖아요. 그러면 5초니까 충격력 F는 몰라. F는 모르는데 시간은 5초 걸렸대잖아. 얘는 얼마니 F는? F는 2N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2kg짜리가 이쪽으로 2N의 힘을 5초 동안 받았을 때 운동량이 10이 된 다시 이해됩니까? 자, 정지해 있는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2N의 힘을 5초 동안 받았을 때에는 10이라는 운동량을 갖게 된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0에서 10만큼 증가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뭐야? FT잖아. FT가 충격량이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 마지막 다 왔습니다. 마지막 계속 같은 훈련을 시키는 거죠. 9번이 중요합니다. 9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자동차 A, B를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시켰을 때 충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다.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자, 질량이 같고 같은 속도로 충돌시켰대. 충돌하면서 멈췄을 거 아니야. 같은 속도, 같은 부위. 그 다음에 질량이 같아. 질량 M 같아. 그러니까 이게 MV가 P는 뭐냐? P는 MV잖아. 처음에 같은 속도, 같은 질량이 딱 부딪혀서 정지했어. 정지. 그럼 얘가 어떤 속도를 이렇게 V 갖고 있다가 이렇게 와서 정지했을 때 V 정지했을 때가 이 0인 거잖아. 0. 속도 0. 그러면 질량을 갖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A나 B가 같은 거야. 그죠? A나 B가 같은데 여기 그림을 볼 것 같으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얘는 시간이고 얘는 힘이야. 힘. F고 이 녀석은 이제 T인 거죠. F 곱하기 T가 뭐죠? 충격량이죠. F 곱하기 T가. 그러니까 요거는 A인가? A고 얘는 B야. A라는 녀석의 충격량하고 B라는 녀석의 이제 충격량이 서로 같은 거야. 충격 A, 충격 B가. 맞죠? 그러니까 이 같다라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따지고 싶은 거는 바로 요 힘 F죠. 요 힘. 여기 피크 찍었을 힘.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비록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은 같지만 A가 받은 힘은 이만큼이야. B가 받은 힘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B에 비해 B보다 A가 훨씬 더 많이 파손됐겠지. 같은 질량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자, 충격량은 같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물체에 작용한 충격력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 이렇게 얘가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갖다 부딪힌 거네. 짧은 시간 갖다가 이제 부딪힌 거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평균 힘을 비교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한지. 받은 평균 힘은 누가 커? 얘가 평균이 크네. 얘가 크네. 자, 여기까지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좀 문제를 좀 잘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역학적 시스템에 관련된 기본 어떤 물리적 개념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